최근에 이제 카카오도 이제 본격적으로 카나다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고, 네이버도 AI 쪽 시장을 더 넓히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본격적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마존, AMD 대부분의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가이던스 AI 캐pex 투자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좀 성장 국면에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장을 엔비디아나 AMD가 계속 꾸준히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이제 보이고는 있지만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으로 사실 커버를 치지는 못할 겁니다.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 쪽으로 가격대를 낮추고 싶은 경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수율적인 측면에서는 어제 충분히 좀 개선을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 물론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1분기 때 사실 레거시 쪽에 대한 메모리 수요가 이제 올라왔죠. 특히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이 본격화되게 되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낸드 쪽이나 이제 디램 쪽에 대한 수요 즉 기반 좀 기대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물론 이제 갤럭시 S25 모바일 쪽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모바일이 사실 실적에 대한 선망을 크게 해왔었고, 물론 낸드 쪽은 아직까지는 적자이긴 하죠. 왜냐면은 그동안 워낙 적자폭이 길었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적자폭은 많이 해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인상되게 되면서 출하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온 영향은 있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HBM에 대한 수요에 대한 감소, 물론 이거는 SK 하이닉스와 좀 별개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엔비디아 쪽에 이제 HBM3가 아직까지는 진입을 못했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HBM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었고, 대신 디램이나 낸드 쪽은 가격 인상에 따른 언더 주가에 대한 선방, 실제적으로 반도체 자체만으로 영업이익이 한 1.1조입니다. 아까 제가 6.7조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모바일 쪽에서 그 4조 가량의 영업이익을 충분히 메꾸게 되면서, 숫자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컨센보다는 그 1조가 넘는 회복은 했지만은, 아직 반도체 쪽으로서는 조금 더 2분기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2분기 중 HBM3 12단 제품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난 주주총회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가요?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구글에 대한 이제 고객사가 변경된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고, 물론 지금 1분기 때 엔비디아 H20 이제 칩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 이슈가 한번 나오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그 당시 엔비디아가 한 55억 달러 정도에 대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는 기존에 H20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HBM3죠. 3E가 아니라 저사양 칩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은 조금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HBM3 12단 반도체와 HBM4로 지금 일단 삼성전자는 전략을 일단 바꾼 것 같습니다. 이미 8단 반도체는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가 워낙 이제 이쪽 시장을 굉장히 좀 주름 잡았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HBM3 12단 반도체는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엔비디아 블랙의 울트라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추후에 HBM4 자체가 이제 엔비디아 루빈 쪽으로 이제 AI 가속기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거의 5만 원 중반대, 물론 최근에 6만 원 가까이 충분히 돌파도 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엔비디아 쪽에 대해 들어가는 흐름이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최근에 수출 규제 이슈가 있게 되면서 블랙의 울트라에 대한 진입 여부가 생각보다 빨라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삼성전자는 3, 4분기를 좀 노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물론 정영환 이제 본문장 얘기처럼 HBM3 12단 반도체, 그게 원래 예상 시나리오라고 하게 되면은 2분기 때 진입하는 게 좀 맞거든요. 그러면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러면 주가에 대한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까지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19만 원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던 만큼, 일단 시장 자체만으로는 SK 하이닉스 쪽에 일단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사업부별로 강도 높은 질책을 하였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 이제 프랑크푸르트 그 이슈도 있었겠지만은, 그만큼 지금도 삼성이 굉장히 큰 이제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뭐 핸드폰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반도체, SK 하이닉스의 이게 1분기 그 디램 점유율 자체가 뺏겼습니다. 거의 한 처음일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그런 이재용 회장이 그런 인재 경영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예전에
실제로 이제 2019년, 18년쯤에 삼성전자가 HBM 사업부를 어느 정도 굉장히 축소를 하게 되면서 그 사업부가 SK하이닉스로 가게 되면서 SK하이닉스가 이 HBM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워낸 이제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인재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도 이번이 아니면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걸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재 경영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당장에 뭐 스카웃을 하거나 그런 전략적으로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향후 이제 AI 쪽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계속 꾸준히 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으로 일단은 인재 경영을 내세워서 시장에 대한 경영 전략을 좀 내세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엔비디아 쪽에 대한 진입 여부가 굉장히 그 1년 넘게 지연됐던 이슈가 있었고, 물론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시장에서 좀 돌아다니기도 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예전에 삼성전자와 거의 각과 을이 뒤바뀌었던 이제 처지에 있었을 때,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관계자들 의하면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는 실제적으로 미국으로 날아갔다고 하죠. 실제 출장을 가면서 고객 응대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조금 진행을 해줬었기 때문에 그런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HBM 수요가 더 계속 꾸준히 좀 나왔었고, 사실 삼성전자 그렇게 보면은 이게 앞뒤가 맞는 게 전년도 3월달 GTC 2024에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젠사랑 대표가 사인을 해줬죠. HBM에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얘기하면서 그때 삼성전자가 그 85,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매번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던 건 결국은 못 들어갔었거든요. 대부분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작년 2분기에 들어갔을 거다, 3분기에 이번엔 꼭 들어갔다, 4분기에는 이번에는 확실하다로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들어간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와 관련된 그 고객 신뢰 경영에 대한 조금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는 측면이 아니냐라고 좀 시장에서 우려를 내고 있고, 물론 그거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수율이 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포함이겠지만은 그런 기업 간의 좀 시장에 대한 신뢰관계가 생각보다 무너졌던 게 그동안 삼성전자가 좀 부진했던 측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중국 발전 고위층 포럼에 참석한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뭐 샤오미 이제 류진 그 회장님도 이제 뵀었고 BYD도 이제 봤었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중국을 간 거는 그것 때문이죠. 전기차 이제 관련 이슈 시장이고, 물론 이제 삼성그룹이 삼성 SDI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거 뭐 삼성 이제 반도체가 있겠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전장 산업에 대해서 이제 같이 MOU를 좀 맺기 위해서 좀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샤오미도 이제 전년도에 SU7을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판매량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장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 전장 쪽에 대한 이제 MOU를 좀 맺기 위해서 좀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산업 자체가 좀 부진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오히려 잘 나가는 회사들, 뭐 BYD나 어느 샤오미와 함께 같이 전략적으로 경영을 좀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좀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당장에 실적에 부여된다라기보다는 향후에 차세대 뭐 프리미엄 모델이나 그런 신차에 대해서 전장 쪽에 대한 진입 여부가 더 조금 쟁점을 좀 봤을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수요 확대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도 이제 본격적으로 카나나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고, 네이버도 이제 결국에는 AI 쪽 시장을 더 넓히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본격적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나 아마존, AMD 이게 대부분의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공통점으로는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회계 기준 2026년부터는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일 거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2026년 기준이면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하반기 때부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회계 기준 자체가 또 다른 회사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상황이지만은, 대신에 메타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가이던스 이제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 꾸준히 좀 성장 국면에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시장을 물론 이제 엔비디아나 AMD가 계속 꾸준히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이제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렇다는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으로 사실 이게 커버를 치지는 못할 겁니다.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HBM 쪽으로 좀 가격등을 좀 낮추고 싶은 좀 경향이 좀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삼성전자도 결국 여기서는 굉장히 수율적인 측면에서는 어제 충분히 좀 개선을 좀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수율 문제가 TC본더 장비에 좀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일본의 신카와 회사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외시키게 되면서 자회사인 세메스와 독자적으로 행보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하나비전과 이제 한미반도체가 계속 갈등 속에 좀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사이 갈등이 만약에 계속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예전에 2013년도에 특허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은 한미반도체와 손을 잡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AI 쪽에 대한 시장 진입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가 향후에 HBM4 쪽으로 관련해서 충분히 장단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SK하이닉스가 없는 파운드리 쪽 시장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쪽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요를 크게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도 충분히 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와 차세대 메모리 등에서 삼성전자가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걸 이제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는 PIM이나 그 CXL이나 이 HBM을 세 개를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워낙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지금 엇박자가 안 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PIM과 그런 CXL 쪽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충분히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HBM 쪽만 이제 수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충분히 HBM3 쪽은 이미 어느 시장에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거는 이미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지만은, 제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가 8단 반도체는 어느 정도 전략에서 좀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물론 추후에라도 진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애초에 12단 반도체와 HBM4 쪽에 대해서 더 빠르게 좀 전략적으로 생각보다 이쪽에 기울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시장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2단 반도체에서 이제 기존의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 가지고 수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한 속도 자체가 진전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저는 SK 하이닉스와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쯤에 만약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한 10월쯤에 HBM4를 좀 양산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9월이나 10월 쪽으로 이제 만약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삼성전자가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기밀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미 상무부 쪽에서 계속 꾸준히 중국과 관련된 수출 규제 이슈를 얘기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미국은 계속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좀 산업이다 보니까 계속 중국 쪽에 대한 수출을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젠슨한 대표도 이런 중국 쪽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계속 제고해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 해왔었죠. 왜냐면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중국은 창신 반도체나 AI 칩 같은 경우는 하위 쪽의 기술력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만 줄 뿐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은 올해 다국의 반도체에 대한 자금률을 25%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창신 반도체, 이게 CXMT죠.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그 10%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저가형으로 나오는 이제 D램 반도체인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DDR4이긴 하겠지만은 DDR5까지 물론 시장에서 보는 거는 한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에 대한 기회를 주지 말자는 게 젠슨한 대표에 대한 목적인 거고,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우리도 지금 빠르게 기술력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실적이 좋고 숫자가 나와줘야 이제 R&D에 대한 투자가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미국 상무부에 좀 요청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